야, 이거 마시면 가슴 더 커진다니까? 조롱 섞인 말과 함께 딸기 우유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혜영. 야, 너, 다리, 뭐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어제 니들이 괴롭힌 애 언니다. 이 새끼들아. 달빛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상가 앞에서 강유빈이 휠체어에 앉아 혼자 있었습니다. 19살 유빈의 얼굴에는 아직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자세도 바퀴를 돌리는 손의 움직임도 모든 것이 서툴러 보였습니다. 유빈은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 유빈이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돌리며 아파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의 김대호와 박정우였습니다. 대호는 염색한 머리를 손으로 넘기며 걸어왔고 정우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유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오, 예쁘다. 정우가 담배를 빼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이거 완전 유튜브 각인데? 예쁜 애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뭔가 자극적인데? 정우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빈이 휠체어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대호가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으며 비웃었습니다. 야야, 뭘 그렇게 급해? 우리가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예쁜 얼굴 아깝잖아. 협조 좀 해봐. 정우는 휴대폰으로 유빈을 찍으며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님들, 지금 제 옆에 방금 생긴 여친이 있는데요. 얼굴 겁나 예쁘죠? 대호가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예쁜 얼굴 좀 제대로 보여줘봐. 그래야 별풍이 터지지. 유빈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대호가 갑자기 휠체어를 거칠게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 나도 한번 타볼까? 그러더니 유빈 앞에 선 대호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두 발을 발받침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휠체어는 앞으로 쏠리며 잠깐 들렸다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유빈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휠체어를 꼭 붙잡았습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든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좋은 생각이 났어. 유빈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자, 행님들, 별풍선 쏴주시면 미션 갑니다. 정우가 음흉하게 웃으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야, 누가 지금 뽀뽀하면 별풍선 100개 쏜다는데? 정우는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읽으며 대호를 쿡 찔렀고 대호는 희죽거리며 유빈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두 남자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에서 경비 할아버지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씨, 할배 타이밍 보소. 야, 그냥 가자. 정우가 떠나면서 유빈에게 말했습니다. 야,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에 또 보자. 두 사람은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빈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유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 유빈아, 괜찮니? 경비 할아버지가 떨고 있는 유빈을 토닥거렸습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좀만 더 빨리 올 걸 그랬구나. 유빈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유빈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유빈은 할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혜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25살의 혜영은 어깨가 넓고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군화를 벗으며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빈아, 나왔어. 혜영이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유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빈은 긴 소매 가디건을 입고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의 예리한 눈에는 유빈의 이상한 점들이 바로 포착되었습니다. 혜영이 유빈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빈아, 뭔 일 있었어? 유빈이 당황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혜영은 유빈의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영이 유빈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빈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아무 일 없었어? 유빈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봐. 혜영은 유빈의 대답을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자매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계속 유빈의 표정을 살펴보았고 유빈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혜영이 인터폰을 확인하자 아파트 경비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혜영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경비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영아, 유빈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경비 할아버지가 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가 쪽에서 남자애들 둘이 유빈이를 괴롭히는 걸 봤어. 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분노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유빈이를 찍으면서 조롱하고 휠체어를 위험하게 흔들고 막 올라타더라고. 내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그놈들이 도망갔어. 혜영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네, 어떤 놈들이? 혹시 그놈들 누군지 아세요? 경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보이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야.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고. 혜영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영은 주먹을 쥔 채로 서 있었고 유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혜영이 유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빈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언니한테 얘기했어야지. 혜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빈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마음을 숨기려는 듯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잡해지든 말든 내가 힘들면 그게 더 큰일이야. 혜영은 유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진짜야. 유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혜영은 한숨을 내쉬며 유빈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왜 자꾸 혼자 견디려고 해? 혼자 아파하면 나까지 더 아프잖아. 그 말에 유빈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감춰뒀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 유빈은 혜영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한참 후 유빈이 잠든 방 안은 고요했고 혜영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주먹을 쥔 채 풀어지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유빈이 자고 있는 동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혜영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혜영은 유빈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혜영은 평상복을 입고 유빈의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경비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골목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그 남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골목 저편에서 김대호와 박정우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산 맥주캔을 들고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휠체어에 앉은 혜영을 발견하고 정우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야, 어제 그년 또 온 것 같은데? 정우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진짜네. 아닌가? 어제 걔랑 다른 애인가? 뭔가 몸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호가 혜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야, 얼굴 한번 들어봐. 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영의 또렷하고 강인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신이 났습니다. 오, 얘가 어제 애보다 더 예쁘네. 몸매도 더 좋은 듯. 대호가 휠체어 앞쪽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유명하게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정우가 음흉하게 웃으며 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가 카메라를 켜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행님들. 오늘은 또 다른 여친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몸매도 더 좋습니다. 가슴 봐봐요. 정우는 카메라를 혜영 가까이 갖다 대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우, 딸기 우유 많이 먹으면 가슴 커진다는데 1리터씩 먹었나 봐? 봉지에서 꺼낸 딸기 우유팩 하나를 흔들며 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영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행님들, 오늘도 별풍선 미션 바로 갑니다. 정우는 스마트폰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익숙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화면 아래쪽엔 수십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채팅을 올리고 있었고 정우는 그중 하나를 보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누가 지금 딸기 우유 머리에 부으면 별풍선 10,000개 쏜다는데? 그 글에 정우는 놀라서 화면을 대호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쳤다. 이거 10,000개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개대박이다. 대호는 딸기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영은 상황을 모두 파악했지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우는 혜영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야, 내가 10만 원 줄게. 가만히 있어, 알았지? 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천천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겁먹었다고 생각하며 희죽 웃었습니다. 미션 거신 행님, 약속 지키십시오. 딸기 우유 갑니다. 마침내 대호가 우유팩을 열고 혜영의 머리 위로 우유를 천천히 부었습니다. 그 순간 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난 혜영을 보고 대호와 정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혜영이 대호의 손목을 붙잡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들이구나. 대호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너 뭐하는 년이야? 정우가 휴대폰을 든 채로 벙쪄서 있었습니다. 혜영이 정우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습니다. 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이씨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옆에 있던 정우가 격분에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우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혜영은 재빠르게 그의 팔목을 낚아채며 몸을 틀었습니다. 이어서 혜영은 정우의 팔을 비틀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그대로 자신의 어깨 위로 넘겼습니다. 정우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뒤집혔고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우가 거칠게 바닥을 구르며 떨어졌고 그 충격에 숨이 막힌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호는 뒷걸음질치며 외쳤습니다. 야야, 너 뭐야? 혜영이 대호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니들이 괴롭힌 애 언니다. 이 새끼들아. 혜영이 대호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배를 찼습니다. 대호가 배를 움켜쥐고 웅크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녹화를 이어갔습니다. 혜영이 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동생 건드리면 그땐 진짜 뒤진다. 대호가 코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좀 놀았냐? 정우도 일어나며 혜영을 노려봤습니다. 넌 이제 뒤졌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궁금해. 그냥 꺼져. 두 남자가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가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리서 촬영하던 남성도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혜영은 휠체어 끌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자신이 촬영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혜영이 유빈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유빈이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 혜영이 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마트 갔다 왔어. 생필품 좀 사러. 유빈은 혜영의 표정을 살펴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유빈이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빈이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휠체어 타는 척하던 여자의 충격적인 정체. 유빈이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혜영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을 괴롭혔던 남자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혜영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유빈이 스마트폰을 혜영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언니가 나온 영상이야. 혜영이 화면을 보자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휠체어 타는 척하고 양아치들 혼내주는 거 완전 통쾌하다. 이 언니 진짜 멋있다. 혜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촬영한 거지? 유빈이 영상 정보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만 회야. 계속 올라가고 있어. 혜영이 스마트폰을 들고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혜영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 양아치들이 복수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신상 털리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유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괜찮을까? 사람들이 다 보게 됐잖아. 혜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어때? 나쁜 일 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혜영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대호와 정우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호의 방에서 두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호가 화면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우리를 이렇게 망신을 줘? 정우가 댓글을 읽어보며 분노했습니다. 야, 여기 댓글들 봐. 우리를 완전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 대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신고해서 내리게 해야겠어. 하지만 영상은 이미 여러 채널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우가 또 다른 게시글을 발견하며 말했습니다. 야, 이것들이 우리 이름까지 알아냈어. 신상 정보가 다 퍼지고 있다고. 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일을 이대로 넘길 수 없어. 전현 완전히 박살내야겠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한 만큼 되갚아줘야지. 두 사람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영이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우려를 느꼈습니다. 유빈이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완전 유명인이 됐네. 혜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유빈이 혜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나를 지켜준 거 고마워. 혜영이 유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일주일 후 혜영의 영상은 각종 뉴스에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뉴스에서 앵커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정희의 언니 영상이 장애인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혜영과 유빈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혜영이 양아치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유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뉴스에 나왔어. 혜영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한편 대호와 정우는 PC방에서 악의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여러 개의 가짜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혜영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곳곳에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짜 이야기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영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분이신가요? 혜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나요? 이나영이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정보를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지금 신상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혜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나영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들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이버 테러입니다. 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나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혜영이 잠시 고민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서 이야기해 봐요. 다음 날 오후 혜영과 유빈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 변호사 이나영을 만났습니다. 38살의 이나영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뿔테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나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권 전문 변호사 이나영입니다. 혜영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혜영이고
이쪽은 제 동생 유빈입니다. 이나영이 유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빈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유빈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이나영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온라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혜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다 퍼졌고 거짓 정보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장난 문자랑 협박 문자도 계속 와요. 이나영이 화면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네요.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이나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혜영님의 영상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나영이 혜영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을 지키려는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어요. 혹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혜영과 유빈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들려주세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혜영이 커피잔을 손에 들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저는 17살이었고 유빈이는 11살이었어요. 유빈이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힘들면 내가 말할게. 혜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말할게. 혜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나영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등학생인 제가 초등학생 동생을 책임져야 했어요. 유빈이 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혜영이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빈이 학교는 어떻게 보낼지. 이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혜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혜영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긴 여행이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나 싶을 정도로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던 혜영의 시선은 어느새 그의 겨울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겨울,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17살 혜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영은 형광펜으로 시간대를 체크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새벽 배달, 오후 카페. 혜영이 중얼거리며 스케줄을 짰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11살 유빈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빈이 연필을 멈추고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학교는 안 가도 돼? 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검정고시로 졸업할 거야. 괜찮아. 유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안 해? 혜영이 유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보다 우리 유빈이가 더 중요하지. 몇 달이 지난 봄 혜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신문을 배달하는 혜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오전 8시 혜영이 집에 돌아와 유빈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유빈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유빈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언제 일어났어? 혜영이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잤어. 걱정 마. 하지만 혜영의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혜영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포장하면서도 수시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유빈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 다 됐네. 저녁 6시 혜영이 집에 돌아오자 유빈이 탁구 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빈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체육 시간에 탁구했는데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 혜영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재밌었어? 유빈이 라켓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재밌었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했어. 혜영이 유빈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유빈의 담임 선생님이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빈이가 탁구에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여요. 학교 탁구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혜영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까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용품비와 레슨비가 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유빈이 정도면 장학금 기회도 있을 거예요. 혜영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혜영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탁구 라켓, 탁구화, 운동복, 레슨비까지 계산하니 비용이 빠듯했습니다. 혜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려야겠다. 다음 날 혜영이 유빈에게 말했습니다. 유빈아, 탁구부 하고 싶어? 유빈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긴 한데 돈 많이 들어? 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언니가 걱정할 일이야. 넌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 유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탁구부 해도 돼? 혜영이 유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유빈이가 하고 싶은 건 다 시켜줄 거야. 그날부터 혜영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배달, 오후 카페, 저녁 식당까지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몇 달 후 유빈이 작은 지역 탁구 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혜영이 대회장에 달려와 유빈을 안았습니다. 유빈이 메달을 혜영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 메달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탁구도 못했을 거야. 혜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빈이가 대단한 거지.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유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제일 대단해. 혜영이 유빈을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꿈은 내 꿈이기도 해, 유빈아. 3년 뒤 검정고시에 합격한 20살의 혜영은 더 이상 아르바이트에 의존할 수 없었고 안정적인 직업이 절실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형편상 오랜 수험 생활을 감당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특수부대 부사관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부사관 기본급에 더해 훈련, 초과 근무, 각종 위험 수당까지 포함하면 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혜영은 망설임 없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영이 집에 돌아와 중학생이 된 유빈에게 말했습니다. 유빈아, 언니가 직업군인이 되기로 했어. 14살이 된 유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군인? 왜 갑자기? 혜영이 유빈 옆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부사관으로 가면 월급도 안정적이고 집도 나오니까 너 대학 갈 때까지 돈도 충분히 모을 수 있어. 유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혼자 있어야 하는 거야? 혜영이 유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멀지 않아서 올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넌 이제 중학생이잖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유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없으면 무서워. 혜영이 유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려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몇 달 후 혜영이 군복을 입고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유빈이 현관에서 언니를 배웅했습니다. 혜영이 가방을 메며 말했습니다. 탁구 훈련 열심히 하고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마. 유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몸 조심해. 혜영이 유빈을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년 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유빈이 전국 고등학교 탁구대회 결승전에 출전했습니다. 경기장 관중석에는 휴가를 낸 혜영이 중사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3년 연속 우승팀 대신고등학교입니다. 강유빈 선수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빈이 탁구대 앞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관중석의 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빈의 서브가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리턴했지만 유빈의 백핸드 스매싱이 코트 끝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관중석에서 혜영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유빈아. 경기는 유빈의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에서 유빈이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자는 강유빈 선수입니다. 경기장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빈이 라켓을 높이 들고 기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유빈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온 유빈이 바로 혜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해냈어. 혜영이 유빈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 유빈이. 유빈이 메달을 혜영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언니 거야. 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혜영이 메달을 만지며 감동받았습니다. 경기 후 한 달 뒤 유빈에게 국가대표 후보 선발 통지서가 왔습니다. 혜영이 휴가를 내고 집에 와서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유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후보 선발. 강유빈 선수의 탁구 기량을 인정하여. 혜영이 편지를 읽고 유빈을 안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국가대표 후보라니. 유빈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내가 국가대표 훈련을 받는다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눈이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혜영이 주말에 유빈과 함께 시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혜영과 19살의 유빈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두 자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혜영이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유빈이 먼저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트럭이 혜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유빈이 본능적으로 혜영을 밀어냈습니다. 혜영이 횡단보도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유빈을 덮쳤습니다.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유빈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유빈아. 혜영이 절규하며 쓰러진 유빈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빈이 아스팔트 위에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혜영이 유빈을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유빈아, 눈 떠. 제발 눈 떠.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혜영이 수술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기다렸습니다.
혜영의 옷은 유빈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혜영이 의사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유빈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영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더 정확한 진단은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혜영이 벽에 기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혜영이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은 유빈이 보였습니다. 혜영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3일 후 유빈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혜영이 병실에서 유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빈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빈아, 정신 차렸구나. 유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혜영이 유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유빈이 몸을 움직이려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상해. 다리에 감각이 없어. 혜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사고로 인해 척추가 손상되었습니다. 하반신 감각을 잃으셨어요. 유빈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탁구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빈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혜영을 바라보며 괜찮은 척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혜영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유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혜영이 유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유빈아. 정말 미안해. 사고 후 2달째 유빈이 마지막 재활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유빈의 휠체어 조작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겠네요. 유빈이 휠체어를 능숙하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물리치료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빈님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집에 가서도 꾸준히 운동하세요. 혜영이 옆에서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알려주세요. 물리치료사가 운동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30분씩은 해주세요. 그날 오후 유빈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유빈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혜영이 미리 집안 곳곳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가구를 옮겨 통로를 넓혀 두었습니다. 유빈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제 이렇게 다 정리했어? 혜영이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했어. 화장실에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침실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혜영이 유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첫날 밤 유빈이 새로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혜영이 유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침대 괜찮아? 불편한 건 없어? 유빈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언니도 빨리 자. 하지만 유빈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뒤척이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영이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유빈아, 오늘은 뭘 하고 싶어? 유빈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유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밖에 나갈 준비가 안 됐어. 한 주가 지났지만 유빈은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혜영이 장을 보러 나가며 말했습니다. 같이 갈래? 가벼운 외출이라도? 유빈이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 혜영이 나간 후 유빈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빈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었는데. 2주 후 혜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유빈아, 이제 조금씩 밖에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해. 유빈이 즉시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아직 무서워. 혜영이 유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 그리고 언니가 함께 있잖아. 유빈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 혜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한 달 더 지나서야 유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파트 단지까지만 나가볼까? 혜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 유빈이 단서를 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보고 싶어? 언니 없이. 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위험하지 않을까? 유빈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언니가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 언니도 이제 다시 출근해야지. 나 때문에 휴가를 얼마나 많이 쓴 거야. 혜영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내일 낮에 한번 잠깐이라도 나갔다 와봐. 무슨 일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경비 할아버지한테 도움 청하고 나한테도 전화해. 다음 날 유빈이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냥 단지 한 바퀴만. 유빈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상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유빈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호와 박정우가 유빈을 발견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유빈을 괴롭히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조롱했던 일련의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카페에서 혜영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나영이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었네요. 이나영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혜영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인권 변호사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나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셨거든요. 유빈이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분이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어요. 법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까지 해주셨죠. 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신 거군요. 이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요. 이나영이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혜영님과 유빈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어요.
혜영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나영이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부터 신고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경찰에 정식 고발할 거예요. 유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화가 나서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이나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오히려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혜영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죠. 이나영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빈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이나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빈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영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빈이가 더 관심받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나영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하지만 유빈님 같은 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유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이나영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유빈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혜영이 유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을까? 유빈이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이나영이 감동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이에요. 천천히 준비해서 시작해 봅시다. 그때 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영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험악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변호사까지 끼고. 혜영의 얼굴이 굳어져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나영과 유빈도 혜영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나영이 재빠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계속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가만 있을 줄 알았냐? 이제 진짜 본때를 보여줄 거야. 혜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정체를 밝히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나영이 녹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완벽한 증거가 나왔네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유빈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을까? 혜영이 유빈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만이 아니야. 이나영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잖아. 이나영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다음 주 혜영이 군부대에서 정기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혜영이 막사로 돌아오자 동료 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혜영아, 부대장님이 찾으신다. 혜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혜영이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부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혜영이 경례했습니다.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중사, 이게 무슨 일이야? 화면에는 군 관련 민원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적인 군인 신고합니다. 시민을 폭행한 중사처벌 요구. 이런 사람이 군인이어도 되나요? 혜영이 글들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원이 하루에 수십 개씩 들어오고 있어. 상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혜영이 해명하려 했습니다. 부대장님,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동생을 괴롭힌 사람들을 제지한 것뿐입니다. 부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미 온라인에서 문제가 커졌어. 군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혜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야. 그동안 외부 활동은 당분간 자제해. 혜영이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요? 그럼 휴가도 못 나가는 건가요? 부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그날 저녁 혜영이 유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빈아, 언니야. 혜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부대에서 문제가 생겼어. 당분간 휴가가 어려울 것 같아. 유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나 때문인 거야? 혜영이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양아치들이 부대에까지 민원을 넣은 거야. 유빈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언니 군 생활까지 망가지는구나. 혜영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한편 대호와 정우는 PC방에서 더욱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여러 개의 가짜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군대까지 건드렸으니 전연 완전히 끝났지? 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본때를 보여주자. 다음 날 유빈이 혼자 집에 있을 때 현관문 앞에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관문에 빨간 라카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빈이 혼자서 낙서를 지우려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혜영이 전화했을 때 유빈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유빈아, 오늘 하루 어땠어? 유빈이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언니. 걱정 마. 혜영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빨리 돌아갈게. 하지만 유빈의 마음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빈이 이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유빈이에요. 이나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빈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유빈이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계속 와요. 그리고 집 앞에 낙서도. 이나영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유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언니가 더 걱정할까 봐요. 이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혜영님도 알아야 해요. 이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이나영과 유빈이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협박, 재물손괴까지. 이제 중대한 사건이 됐네요. 이나영이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부터 시작해서 신상정보 유포, 직접적인 위협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네요. 신원 확인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유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요. 같은 시간 온라인에서는 유빈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매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유빈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나영이 이 움직임을 유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빈님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유빈이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많네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빈님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오후에 유빈이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힘이 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요. 이 글에 수천 개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이 대호와 정우의 거주지를 파악 후 둘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나영이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잡혔네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확보했어요. 사이버 범죄 증거들이 대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나영이 유빈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빈님, 좋은 소식이에요. 범인들을 잡았어요. 유빈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이나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2주 후 대호와 정우가 정식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까지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법정을 나오며 이나영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 만큼 법원 앞에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빈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괴롭힘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과 장애인 혐오 범죄에 대한 첫 번째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혜영과 유빈이 집에서 뉴스를 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2주 후 혜영이 그동안 밀린 당직 근무를 몰아서 근무한 뒤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혜영을 유빈이 밝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혜영이 유빈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빈이 많이 보고 싶었어. 거실에 앉은 두 자매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무섭지 않았어? 유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혜영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유빈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친구들이 생겼어. 나처럼 휠체어 타는 친구들이랑 매일 대화해. 혜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유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서로 힘이 되어줘. 그리고 언니, 내가 결심한 게 있어. 혜영이 관심 있게 말했습니다. 뭔데? 유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휠체어 탁구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혜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괜찮을까? 유빈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탁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유빈이 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강해졌어. 그리고 탁구는 내 인생의 일부였잖아. 다음 날 유빈과 혜영이 함께 시내 장애인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휠체어 탁구 코치가 두 자매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 주신 유빈 씨죠? 유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휠체어 탁구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코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하셨죠? 유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일반 탁구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요. 코치가 휠체어 탁구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휠체어 탁구는 일반 탁구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유빈이 라켓을 잡자마자 몸이 기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공은 실수했지만 곧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코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시네요.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유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코치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열심히 하시면 대회에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혜영이 옆에서 유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빈이 다시 탁구를 치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1시간의 연습이 끝난 후 유빈이 혜영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땠어? 내가 치는 거 봤지? 혜영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역시 우리 유빈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빈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과거의 나는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나를 찾았어. 혜영이 유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 유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항상 옆에서 지켜줬으니까 가능했어. 그날 저녁 유빈이 온라인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휠체어 탁구 첫 수업 받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글을 본 친구들이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혜영이 유빈의 댓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유빈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해. 일주일 후 유빈이 정식으로 휠체어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연습하며 점점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한 달 후 코치가 유빈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빈 씨, 다음 달에 지역 대회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유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그때까지 준비가 될까요? 코치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결과보다는 경험이 중요해요.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을 거예요. 유빈이 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생각해? 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당연히 해야지. 언니가 응원할게. 유빈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도전해 볼게요. 그날부터 유빈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혜영도 과거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유빈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장애인 탁구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체육관에는 각지에서 온 휠체어 탁구 선수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혜영이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빈이 선수 대기석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빈의 첫 번째 경기 상대는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코치가 유빈에게 조언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세요. 결과보다는 즐기는 게 중요해요. 유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볼게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유빈이 몇 점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감각을 되찾으며 자신만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관중석에서 혜영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유빈아,
잘하고 있어. 경기가 진행될수록 유빈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익혔던 탁구 기술들이 휠체어 탁구에 적응되면서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유빈이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체육관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빈이 상대방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경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유빈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준결승전에서도 유빈이 승리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강한 선수였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 혜영이 유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빈아, 이미 충분히 잘했어. 부담 갖지 마. 유빈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행복해. 다시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어서. 혜영이 유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면 이미 이긴 거야.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강했지만 유빈도 지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유빈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받은 유빈이 관중석의 혜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영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유빈이 혜영에게 달려와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언니 메달이야. 혜영이 메달을 만지며 감동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 것이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유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유빈을 인터뷰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 대회 참가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유빈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휠체어 탁구도 충분히 아름다운 스포츠라는 걸 알았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빈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 달 후 시에서 새로운 장애인 스포츠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혜영과 유빈이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개관식에서 유빈이 축사를 했습니다. 장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센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혜영과 유빈이 센터 앞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자매를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유빈이 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멀리 왔네. 혜영이 유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어. 유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빈이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혜영이 그 옆을 함께 걸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